비행기에 탑승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느낌을 아실 거예요. 좌석을 찾고 물건을 좌석 위에 올리고 앉습니다. 이제 공항까지 힘들게 와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해서 게이트까지 찾아오느라 지쳤던 마음이 회복되면서 두려움이 서서히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밀어내고 매일 수천 대의 비행기가 날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확신시키려고 하죠. 다 괜찮을 거야. 이건 그냥 일상적인 비행이잖아? 진정하자. 그리고 맞아요. 어떤 비행기가 공중에서 떨어질 확률은 1100만 분의 1입니다. 하지만 발생할 때도 있죠. 올해네어 544편의 일처럼요. 그러니 벨트를 단단히 매세요.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아시겠죠? 이 러시아 여객기는 도미니카 공화국의 푼타카나에서 출발해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일상적인 12시간의 직항 비행이었고 비행기에는 행복하고 햇볕에 그을린 러시아 관광객들이 가득 타고 있었습니다. 아마 다들 고대하던 햇볕이 내리쬐는 해변에서 최고의 휴가를 보냈을 겁니다. 고향의 추운 2월의 날씨를 피해서 말이죠. 비행기에는 승객 351명과 승무원 20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오후 6시쯤 조종사들이 필요한 검사와 점검을 모두 마친 뒤 거대한 보잉 777기는 이륙 준비를 마쳤습니다. 활주로에서 비행기의 속력이 붙으면서 바퀴는 지상을 떠났고 비행기는 날아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고 사람들은 대화를 나누거나 음악을 듣거나 휴식을 취하기 위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결국 엄청나게 긴 비행이었으니까 12시간의 대부분을 자면서 보내는 것이 나을지도 몰랐죠. 알고 보니 비행은 그렇게 길어지지 않았지만요. 성공적으로 이륙한 지 15분 만에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3700m에서 이륙을 멈췄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고도를 9500m까지 높였어야 했지만 더 이상 올라갈 것 같지 않았죠. 조종석에서 항공교통관제사에게 고도 문제를 채 알리기도 전에 객실 곳곳에서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행기는 약 300m 아래로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펑 하는 소리를 듣고 비행기가 추락하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지만 무슨 일인지 잘 몰랐습니다. 대부분은 비행기가 난기류를 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커지는 공포를 떨쳐버리기 위해 우리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잘못된 건 없어. 일상적인 일이야. 진정하자. 그들은 조용한 비행을 계속했지만 오래가지는 못했습니다. 2, 3분이 지나자 모든 사람들은 금속이 긁히는 소리에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는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잘못되었고 이것은 일상적인 난기류가 아니었습니다. 객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불안해했어요. 무슨 일이야? 그게 무슨 소리였지? 괜찮아요? 왼쪽 날개에서 짙은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한 것은 1분도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이제는 분명해졌죠. 연기가 나고 불이 나고 왼쪽 엔진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비행 계기판에서는 이미 엔진 고장 경보가 울리고 있었고 이제 객실은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콘스탄틴 파리코자 기장과 이고르 크라브트소프 부기장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몇 초 안에 결정해야 했습니다. 이런 끔찍한 상황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 따라야 하는 특정한 안전규칙들이 있죠. 조종사와 승무원은 당황하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조종사들은 항공교통관제센터와 연락을 하고 불타는 엔진을 끄고 비행기를 돌려 비상착륙을 위해 푼타카나로 돌아갔습니다. 승무원들은 모든 사람들이 공황에 빠지지 않도록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그러니까 비행기가 불타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요. 그들이 비행한 게 20분 정도였기 때문에 보잉 777에 여전히 엄청난 양의 연료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탱크에 80톤의 연료를 실을 수 있는 이 거대한 제트기에는 12시간의 대서양 횡단 비행을 위한 연료가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즉, 비상착륙의 위험이 엄청나게 커졌다는 뜻이죠. 비행기가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땅에 아주 강하게 부딪혀 제트 연료에 불이 붙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숙련된 조종사라면 비행기가 아주 무겁다고 해도 부드럽게 착륙할 수 있겠지만요. 하지만 묵직한 비행기의 착륙과 관련한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행기가 무거울수록 땅에 닿으면 더 빨리 움직입니다.
그 질량이 더 큰 추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더 많은 제동력이 필요할 것이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마찰과 열이 발생하게 되고 착륙장치에 불이 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것저것 종합해 보면 화재와 연료가 가득 찬 비행기 탱크는 좋은 조합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 상황에서 비상 착륙을 하다가 비행기가 폭발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미 비행기의 왼쪽 엔진에 불이 나 있었고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저도 더 이상의 재앙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들이 브레이크를 과열시키거나 모든 연료에 불을 붙이지 않고 착륙을 해냈다고 해도 여전히 활주로를 지나쳐버릴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속도와 무게로 움직이던 것을 완전히 멈추려면 훨씬 더 긴 거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상하시듯 안전하게 착륙할 확률은 아주 희박해 보였습니다. 보통 탱크가 가득 찬 상태의 비행기가 비상 착륙을 해야 한다면 조종사들은 비행기가 안전한 착륙 무게에 도달할 만큼 연료를 태우기 위해 공항 상공의 공역을 여러 번 돌 것입니다. 이것을 항공계에서는 연료 방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낮은 고도에서 더 많은 연료를 소모하기 때문에 더 큰 효과가 있죠. 다른 터빈에 불이 붙지 않았다면 선택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엔진만이 작동하고 있었다 해도 말이죠. 하지만 실제 위급감은 객실이 연기로 가득 차기 시작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즉, 당시 승객들과 승무원의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었다는 거죠. 조종사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게 지상으로 착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비록 제트기가 심하게 무거웠고 성공할 가능성도 매우 희박했지만 말이죠. 조종사들은 재빨리 행동해야 했는데요. 이는 그들이 탱크의 연료가 가득 찬 상태로 착륙을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승무원들은 더 안 좋은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했지만 승객들이 눈치채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죠. 모두들 전문성을 잃지 않고 차분하게 탑승자 전원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터빈에 불이 난 채로 보잉 비행기가 하강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장과 부기장은 에어컨과 환기 시스템을 꺼서 엔진에 더 이상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했죠. 그리고 착륙했습니다. 속도는 정말 빨랐고 브레이크도 더 심하게 밟아야 했습니다. 브레이크는 과열되었고 바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지만 조종사들은 미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했듯 무거운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 특히 그 정도 크기의 비행기를 착륙시킬 때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었으니까요. 착륙하는 동안 엔진의 불은 잠시 수그러들었습니다. 하지만 일단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을 때 다시 시작되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비행기가 활주로를 이탈하지 않고 간신히 완전하고 부드럽게 정지했습니다. 그 직후부터 긴급 대피가 시작됐습니다. 비행기가 금방이라도 폭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지품을 들고 나가는 것은 엄격히 금지됐죠. 승객과 승무원은 하나 둘씩 부풀린 미끄럼틀을 이용해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활주로는 비행기의 비상 착륙에 대비하기 위해 이미 폐쇄되었습니다. 아마도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였겠죠. 항공기 구조대원들은 물론 소방대원들도 화재 진압을 위해 현장으로 출동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승객 351명 모두 비행기에서 무사히 내렸습니다. 부상자도 없었고요. 승무원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비행기의 승무원들은 박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확률이 희박할 때 비행기를 가까스로 안전하게 착륙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371명의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착륙 후 항공기 기술자들이 필요한 검사를 모두 수행했는데요. 11년 된 여객기의 엔진 고장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종사의 불찰 때문이 아니었죠. 파리코자 기장은 필요한 모든 안전 검사를 했고 이륙 전에 비행기를 직접 검사했는데 모든 것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 비행 중에 엔진이 고장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답니다. 영웅적인 착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콘스탄틴 파리코자 기장과 이고르 크라부트소프 부기장은 이 상황을 능숙하게 처리하고 모두의 생명을 구한 공로로 용기 훈장을 받았습니다. 당시 비행기의 일부 승객들은 2016년 2월 10일을 자신의 두 번째 생일로 여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저라도 아마 새로운 삶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 밝은면 가족분들, 놀라운 착륙에 대한 다른 이야기도 알고 계신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잠깐! 아직 비행기에서 내리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2000개 이상의 멋진 영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고 즐겁게 감상하기만 하시면 돼요.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